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대 발표라고 해야 되나? 이 채널에 조금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 반말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사용하실 때도 댓글에다가 그냥 반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람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굉장히 존댓말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존댓말 때문에 서로의 거리감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이제 직급을 부르지 말자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좋은 존댓말이라는 문화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삶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말로 진행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저를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편하게 여러분들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면전에 대놓고 반말을 하진 못할 것 같지만 어쨌건 우리는 사이버 세상에서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면서 막 말 트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 네. 커피 추출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나는 커피쟁이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야. 그냥 홈카페에서 그냥 맛있게 커피를 내려 마시려는 사람인데 내가 커피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커피 추출이 뭘까? 이거를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쉽게 홈카페쟁이들에 맞게 생각해보고 싶어. 커피 추출이 뭘까? 그냥 단순히 이거 아닌가? 커피에 물을 넣어서 커피 원두에서부터 커피의 성분을 뽑아내서 마시는 거. 이게 커피 아닌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걸 가지고 거기서 추출된 걸 가지고 베리에이션을 만들지.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스무디를 만든다거나 뭐 프라푸치노를 만든다거나 이거 블렌딩 된 거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거기다 크림을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마신다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커피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커피 원두하고 그리고 물이란 말이야. 그냥 단순히 커피 원두만 있으면 안 되잖아. 뭐 로스팅이 다 됐다고 하는 그 전 과정들은 나중에 뭐 깊이 다루거나 예전에 몇 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한번 영상 찾아봐도 좋고 지금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벌써 이제 로스팅이 된 제품이 있다고 보자고. 로스팅이 돼서 우리 집에 왔어. 홈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달려진 커피를 사는 분은 없다고 난 믿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그라인더는 있어야 되고 훌빈을 샀으면 좋겠어. 일단 그게 첫 번째 시작이야. 자, 우리가 그럼 그라인딩을 왜 할까? 커피를 그라인딩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 커피가 추출될 때 추출되는 반응의 거의 대부분은 커피 표면에서 일어나. 그럼 그라인딩을 곱게 하면 곱게 할수록 그 표면적이 넓어지고 그만큼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농도를 짙게 하려면 그라인딩을 더 곱게 하고 농도를 옅게 하려면 그라인딩을 더 적게 하면 표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추출되는 게 적어져서 농도도 옅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것만 결정했으면 좋겠어. 단순하게 커피를 생각하자고. 무엇이 들어갔고 무엇이 나오는가.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인풋이 무엇인가 아웃풋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커피를 맨날 발전시키면서 먹으려면 인풋과 아웃풋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얼마만큼의 커피를 넣고 얼마나 곱게 갈았고 얼마만큼의 물을 넣었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나. 근데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시간은 사실 아웃풋에 더 가까워. 내가 이만큼의 커피를 이렇게 갈아서 이만큼의 물을 넣었을 때 이 정도의 커피가 나왔는데 근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간 거, 그리고 커피를 넣은 거, 물을 넣은 게 입력이 되는 거고, 내가 이만큼의 커피라는 게 나왔고, 농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출력이 돼. 그래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입력을 조절할 수 있어. 출력은 그냥 산출물이기 때문에. 입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어넣는 것을 통해서 산출물을 제어하는 거지만 어찌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 입력하는 우리가 무엇을 넣는지 그거겠지. 커피의 양과 분쇄도 그리고 물이란 말이야. 그럼 이것을 맨날 기록하면서 발전시킬 수가 있어. 매일 커피를 10잔씩 20잔씩 집에서 마시지 않잖아. 집에서 한 잔, 두 잔 마실 거란 말이야. 한 번, 두 번 내릴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마다 얼마만큼을 넣는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좋아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적어놓거나 나는 적어놓진 않아.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해. 내가 오늘 커피 20g을 넣고 커피 분쇄도를 이 정도로 했고 물을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커피가 나왔어. 그럼 내일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 내가 지금 말한 거 커피의 양과 분쇄도와 물의 양을 전부 다 바꿔버리면 뭐 때문에 커피 맛이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할 때 그냥 두 가지는 정해놔야 돼. 이거를 그 전문 용어로 캘리브레이션이라 그래. 보정이라 그러는데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분쇄도와 커피의 양을 오늘부터 고정하겠다. 그러면은 며칠 동안 물만 변경시켜보고 만약에 커피의 양과 물의 양을 고정시켜 보겠다. 그러면 분쇄도만 맨날 바꿔서 마셔봐. 그러면서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를 매일 느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돼서 얻어지는 거. 아, 물의 양이 이럴 때 제일 맛있네. 그럼 물을 픽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쇄도하고 물을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 원두의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해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1g씩 2g씩 1g씩 2g씩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 원두량에서 그리고 이 정도 물량에서 맛이 괜찮네. 그럼 그 두 가지를 고정시키고 분쇄도를 한번 바꿔봐. 그러다 보면 한 달 정도 있으면 최고의 맛이 찾아지긴 할 건데 근데 언제까지 하겠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랬고 수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고 다른 네이버나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자기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게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제일 맛있었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과연 그게 신용이 될 만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이런 레시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원두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물에 따라 다르고 물 온도에 따라 다를 거고 추출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거야. 그래서 추출하는 사람에 따라 최대한 달라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점드립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손이 떨리는 사람들은 점드립을 할 때 매번 추출할 때마다 다른 추출이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집어넣은 입력 때문에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 스킬 때문에 잘못된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선택하는 게 뭐냐면 내 추출하는 스킬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추출 방법을 택해. 예를 들어서 침지식 방법들은 거의 모두 다 추출하는 사람들의 스킬이 거의 필요가 없어. 내가 예전에 했었던 클레버, 그리고 에어로프레스, 그리고 프렌치 프레스도 그렇지. 그런 침지식 방법을 하게 되면 초보들도 전문가가 사용하는 레시피를 가지고 똑같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얼마 전에 센터커피 박상호 대표님도 얘기했었던 게 센터커피 매장에서도 클레버를 사용하는 이유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랬어. 전문가도 그렇게 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커피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진짜 맛있는 커피를 내렸으면 좋겠어. 그것도 맨날 발전하는 커피. 그래서 우리가 이 홈카페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늘려보자고. 내가 가끔 요즘에 이제서 클럽하우스를 시작해가지고 가끔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도 홈카페 커뮤니티가 커져서 우리끼리 정보 공유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현재 커피 유튜버 중에서 나처럼 비전문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커피 전부 다 전문가고 커피에 대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처럼 커피 산업과 전혀 관련 없이 팩폭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들이 고객으로서 커스터머로서 우리가 갑은 아니겠지만 소비자로서 목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그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소비자로서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비싸게 팔리는 커피 용품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내가 거기서 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요청을 해주고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구매해서 한번 해볼게. 내가 지금은 사실 유튜브에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막 마음대로 사지는 못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고 막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유튜브가 커진다고 한다면 더 많은 리뷰를 할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수 있겠지. 우리가 그런 좋은 소비자로서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 사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어쨌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커피가 맨날 발전했으면 좋겠어. 변수를 줄여서 최대한 맛있게 맨날 달라지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게 두 가지지. 저울과 그라인더. 이거는 꼭 필요해. 추출 도구 다른 건 늘 말하지만 상관이 없어. 추출 도구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저울과 그라인더는 꼭 필요해. 이 두 가지를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